네, 3월 13일 오전 7시 25분 방송 짧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을 남길 게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난 방송, 지지난 방송 계속 관점이 동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패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점은 계속 그대로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첫 번째 음봉 캔들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살짝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하락이 나올 건 어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파동을 좀 봤을 때, 유관까지 내려왔을 때였죠. 이렇게 AB에 ABC로 내려오고, 이 반등하는 파동이 또 ABC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비파의 형태로 움직일 확률이 높았다. 그래서 A, B에 C가 나오면 여기서 좀 롱을 트라이를 해보려고 했으나 어제 먼저 이렇게 고점 갱신을 해버렸죠. 그래서 어제 교육방에서 선물 픽을 드렸는데 고점이 먼저 나와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고 이제 롱 타겟가를 드렸는데 스퀴즈가 나왔죠. 그래서 로스컷이 터진 상황입니다.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상을 한 게 뭐였냐면 어찌됐건 불규칙으로 고점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임펄스가 좀 완성이 된 것 같다. WX의 Y 파동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한 거겠죠. 그래서 1, 2에 3, 4에 5파동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드린 분석은 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크게 다를 건 없고 그래서 1, 2, 3, 4에 5가 나왔고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여기서 롱을 좀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한 이유가 이제 이 구간이 뚫리게 된다면 저희는 이 단기 파동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강하게 많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롱을 잡지 않으면 더 이상 롱을 트라이 할 수 있는 구간이 당분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제 69,300 라인에서 롱을 짧게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타점 공유를 해드렸는데 로스컷이 나갔습니다. 69,300에서 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스퀴즈가 살짝 나서 좀 아쉽고 저도 재진입을 못한 상황입니다. 선물 포지션은 없고요. 어찌되었건 반등이 지금 가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시 한 번만 버텨준다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롱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좀 상방 파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관점이고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한 번 좀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상방 관점을 보고 있고 뭐 크게 하락을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 구간 카운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메인 카운팅이 이거였죠. 1, 2에 3, 4에 5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뒷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1, 2에 3, 4에 5파동이 하면서 한 번, 두 번 더 고점 갱신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 한 번 더 나오고 있고 조정 한 번 하고 이제 한 번 더 나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관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지난 방송에서 제가 녹화를 다 했는데 이게 마이크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카운팅은 하기 나름이에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모든 패턴은 이제 완성이 된 다음에야 확정을 지을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확정을 지을 수가 없고 확률적인 추론일 뿐이다. 그리고 확률적인 추론도 잘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가설과 경우의 수를 세운 다음에 이제 공통으로 교집합이 생기는 구간에서 저희는 확률 높은 매매를 하는 게 이제 파동을 이용하는 핵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는데 가볍게만 본다면 일단은 1, 2, 3, 4, 5의 리딩 1파로 보고 2에 이제 1, 2에 3, 4에 5파가 좀 3-5파가 연장이 됐고 그리고 4파의 조정이 오고 그리고 마지막 5파가 완성이 되면서 좀 이렇게 끝나는 임펄스가 나오면서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끝나버리는 거거나 아니면 정말로 비트가 이제 17만 불 이상 가는 카운팅도 나오거든요. 1, 2에 3, 4에 5파가 이렇게 지금 3파의 구간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메인입니다. 좀 길게 아예 올라가거나 아니면 1, 2에 지금 3파가 나오고 있고 조정주고 5파로 끝나거나, 어찌됐건 여기서 할 수 있는 공통 카운팅은 아직까지는 롱이 남아있다라는 거겠죠. 요거를 기반으로 저희는 현물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은 리플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지금 저는 상당히 괜찮게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리플 매수를 들어간 상황이고, 리플이 한 방 있는 코인이에요. 지금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이 트렌드 라인 저항만 넘겨준다면 분명히 이 구간에 대한 돌파 무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제법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더블록 레인지까지는 1차 타겟가가 나오고, 여기를 돌파해주면 아마 이 위에 구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현물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로 본다면 이제 김프 때문에 살짝 다르긴 한데, 일단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 돌파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1300 레인지까지는 어느 정도 타겟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슈퍼 트렌드 저항을 한번 받을 건데 여기만 돌파를 해준다면 이제 이 파동에 대한 완성 파동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타겟가는 이제 2000 후반대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3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리플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방 같은 경우에 리플 1차 매수를 750원에서 한 번 들어가고 979원에서 어제 한 번 더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매수는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총 16개 코인을 들어갔는데 거의 다 수익 중이에요. 3월 19일 기준으로 이제 2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들어갔고, 지금 3월 12일이고 이거 3월 19일 오타 났네. 3월 12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지금 거의 다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뭐 4가지 정도 더 들어간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현물 매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지금 너무 고점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한테 계속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분할 매수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단 지금 매수를 한다면 마이너스 30%의 조정은 견딜 각오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대다수 코인들이 지금 수익 중인데 벌써 플러스 30%가 넘은 종목들이 많고, 이건 지금 본절 구간이에요. 어제 들어간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저희는 추가 매수는 당분간 안 할 예정이고요. 조정이 좀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6개 종목을 제가 보시면은 뭐 좀 3%에서 5%씩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50%에서 70%가 매수가 되는 상황이고, 잔여 현금은 30에서 50%가 남은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계속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녹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비트가 큰 하방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하다. 단 마이너스 30%의 조정은 한 번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조정을 견딜 수 있어야만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이 조정이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조정 떨어지는 거 보고 그때 매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상승이라 진짜로 1, 2에 3, 4에 5로 올라가 버리면 이런 것도 안 주고 올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게 분할 매수를 하면은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물이나 주식을 하면서 잃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획성 없는 매매 플랜을 가지고 과비중으로 한방 매매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대응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좀 손절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분할 매수와 이제 매매 플랜만 확실히 짜주신 다음에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면은 이게 알트가 무섭게 내려갑니다. 비트 30%면 알트는 50%까지 내려가거든요. 50%까지 내려가는데 이 과정에서 업비트 알트 기준으로 3분의 1은 역방향으로 튀거든요. 도미넌스 하락으로 인해서 그 자금들이 알트 쪽으로 쏠려서 3분의 1 정도의 코인들은 슈팅을 못한 것들은 랠리로 쏘기 시작을 합니다. 나머지 3분의 2 코인은 비트 하락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조금 더 1.5배의 성량으로 감가를 받게 될 수 있겠죠. 이런 거 하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는데 방어라는 알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알트들은 그 다음에 쏘는 게 너무 기정사실화가 되기 때문에 방어가 잘 되어 있는 코인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매매 시드 여유 자금으로 당연히 매매를 하실 거고, 그 여유 자금의 3분의 1 정도는 지금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다시 한번 3분의 1로 한번 받고, 그리고 가장 최종 구간에서 3분의 1로 이렇게 받아준다면 어느 정도의 평단가 관리가 될 거고, 라스트 서포트를 깨게 된다면, 그때 손절을 한다면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겠죠. 반대로 올라간다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 해도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바로 올라가도 수익이 난다. 두 번째, 내려갔다 올라가면 더 좋은 평단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세 번째, 손절을 하게 된다면 평단가가 낮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적은 리스크로 손절을 하고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장점밖에 없습니다. 장점밖에 없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0% 진입을 하게 된다면 내려왔을 때에 대한 기대 비용에 대한 매몰 원가도 심하고, 이게 만약에 진짜로 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는 뭔가 특정한 하락 시그널이 너무 약하게 뜨고 그냥 추세 가속을 하다가 사파의 형태의 프레임에 대한 조정 없이 바로 내려버렸거든요. 이때는 다행히 뭔가 다이버전스 누적이라는 시그널이라도 나왔는데, 패턴상 다이아고널도 나왔고, 근데 이 당시처럼 내려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지금도 뭐 그냥 이러다가 그냥 쏟아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이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 진입할 수 있는 히든시드를 분명히 구비해 두셔야 됩니다. 히든시드 구비를 해 두신다면은 특정 서포트 레인지에서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데, 이 데드캣으로도 손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참고를 하시고, 지금 만약에 신규 진입을 내가 원한다, 그럼 3분의 1 정도는 지금 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육반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진입을 했고, 많게는 이제 70%까지 진입을 한 상황인데, 이건 조금 일찍 진입을 해서 평단이 좋습니다. 평단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미 수익이 30%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무포이신 분들은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좀 과비중이고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략으로 가시는 거겠죠.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 이더리움은 저는 고점 갱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아직 여유가 30%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의 신고가 갱신이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좀 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좀 보고 있는 유의미한 레벨은 이 상단 트렌드 라인 슈퍼 트렌드 저항이 하나가 있고, 여기를 넘긴다면 아마 정말 비교적 높은 상승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7만불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넘기게 된다면. 근데 여전히 거래량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16이 82,000 이 정도까지는 좀 상승 모먼트가 남아있다. 근데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이긴 상승장이에요. 지금 뭔가 슈퍼 불장 느낌은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슈퍼 불장은 이런 구간, 최종 구간에서 경험을 하셨던 거고, 아직까지는 최종 구간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체감적으로 슈퍼 불장이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장 정도의 뉘앙스는 충분히 있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난 시즌 때 많이 실패를 하셨고 당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실패한 경험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상승장은 잘 대응을 하시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세력들은 우리보다 많이 유리한 환경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좀 얕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승장은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때 돈을 많이 버셨을 겁니다. 어떻게 버냐면 그냥 올라가니까 뭐 요러요러한 거 좋대, 요러요러한 게 메탈에 샀다가 물립니다. 물렸는데 어차피 올라가니까 또 입절, 그리고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가 또 물리고 다시 올라가니까 또 입절. 그래서 이거 또 무서워서 팔았는데 또 물리고 뭐 이런 반복을 하셨겠죠. 그러다가 결국 최종 구간에서 역시 코인은 엄청 올라갈 거야 하다가 최종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갔다가 이제 탈출을 못하고 지금까지 건 돈 다 날리는 경우를 반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상승장이라고 시장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트레이딩을 하시고 좀 직관적으로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차트들을 많이 봐갖고 이 시장 뉘앙스를 알기 때문에 오래 하신 분들은, 팔로우 하신 분들은 꼭 차트 분석을 엄청 잘하지 않더라도 뭔가 좀 쎄한데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느낌이 들고 주변에서 좀 코인 유입이 많이 되고 뭐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 수익 중인 것들 50% 정도는 출금을 하시는 습관을 하시면서 가시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고점 예측이 중요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얼마나 잘하냐가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 점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뭐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자랑할 게 아니죠. 왜냐면은 막말로 아무거나 샀어도 대부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30%, 40%, 60% 수익이다. 뭐 자랑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고점에서 잘 매도를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세력은 사기꾼들이나 레포트가 똑같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있어 보이는 척을 하면서 투자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으면 여기에 대한 배당금을 많이 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돈을 더 넣기 시작을 하다 보면은 더 큰 돈을 주고 마지막으로 최종 돈을 많이 넣었을 때 이제 뱅크런을 하죠. 이것도 똑같거든요.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먹여주다가 여러분들이 욕심이 생겨서 CD를 더 넣는 순간 그때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심리라는 게 진짜 신기해요. 차트라는 게 인간의 심리가 뭔가 거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결코 이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내 심리가 욕심이 나기 시작을 하고 희망이 보이고 큰 돈을 넣고 싶다라는 욕망이 들 때가 거의 고점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내 심리를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익이 날 때마다 지금부터는 좀 출금의 형태를 가는 게 어떨까. 왜냐면은 비트가 11만 불을 넘어가면은 어차피 18만 불까지는 슈팅을 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부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매도를 한 거를 다시 주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대한 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정수리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매도를. 그러니까 보통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말을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내려가다가 다이버런스 먹고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제 꼭대기를 찍고 여기서 하락 시그널이 나와서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의 패턴이 하방이다. 그럼 그때 되돌린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를 하는 게 어깨에서 던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어깨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고점 체크가 된 다음에 어깨에서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때 만약에 뭐 100%였는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뭐 60%라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당연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저는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트레이딩에서 좀 불편해지고 실패하는 건 거의 다 욕심 때문이거든요. 내가 뭔가 인생을 바꿔보겠다, 뭐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말로 제가 볼 때 이번 시즌에 시드를 이제 50에서 100% 정도 늘리면 정말로 제가 볼 땐 80점은 한 거거든요. 일반인들 기준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게 한 거고 80점은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목표를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번 방송에서 적었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녹화가 좀 안 돼서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고, 분할 매수만 잘 해준다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알트코인 기준으로 한 50% 정도의 여유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1, 2에 3, 4에 5파에 3파의 연장이고 지금이 3-3파의 과정이라면 비트코인은 17만 불 이상의 슈트도 충분히 이번 사이클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50%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할 수 있긴 한데, 이제 마이너스 30%의 조정은 충분히 지금 열려 있거든요, 이 파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항상 말하는 건 이제 고점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놓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업비트로 계속 입금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익 날 때마다 조금씩 출금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선물 트레이딩 할 때는 반익 반본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올라가다가 50% 정도 부분 익절을 하고 본절 스탑로스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반등을 하면 수익이고,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본절에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메커니즘인데,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요. 이런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매매를 하시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켜주신다면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 상승장 대비 교육방도 이벤트성으로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상승 무세였어서 이때부터 계속 저희는 저점 나왔다라는 말씀만 드렸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만약에 8만 불 엔딩이 나고 조정이 온다 해도 그랜드 사이클에서 계속 한 파동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결국엔 이제 2억 이상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운이 좋다면 아마 이번 시즌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이 아니면 아마 2-3년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승장일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시즌에서 엔딩이 난다면 일반 투자자분들, 뭔가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시장을 좀 많이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많이 떠나시고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았다 싶을 때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만 좀 부분적으로 좀 사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알트코인들은 너무 스캠이 많기 때문에 상폐가 돼야 되는 코인이 너무나도 많고, 비트 시장이 건강하게 이어가려면 결국에는 그 현존하는 알트코인의 90% 정도는 좀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 조건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피날레가 나오고 계속 시장을 팔로우 하시다가 보면은 상장 폐지되는 코인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관심을 끄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갈 타이밍이 된다면 제가 그때 또 여러분들 카톡방이 있으시고 텔레그램방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시장 한번 관심 가져봅시다 하고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일반 투자자분들 좀 시장을 아웃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뭐 3년 물려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은 3년 동안 물려 있었다, 지금 탈출 기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 굳이 아직까지 익절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오래 물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같은 실수 절대 반복 안 하셨으면 좋겠고 끝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못해도 아마 3월 안에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 4월이 넘어가면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날 풀리기 전까지는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 또 방향 크게 나온다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